예, 안녕하세요. 저는 디캐릭의 대표 최인호입니다. 오늘 그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신흥 시장 해외 진출 방안인데요. 제가 뭐 설명드릴 거라고는 실제 경험했던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면 현재 저희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집트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그 외에 이제 동남아시아, 대만 뭐 등등을 이제 계속 갔습니다. 근데 인도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인도는 제가 한 15년을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게임 쪽 컨텐츠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화라든가 등등의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벽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개방화라는 게 이제 시작되면서, 그래도 이제 중국 시장보다는 훨씬 더,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관계에 넘어서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많은 이제 그런 그 민주주의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판호라든가 등등이 있어서 좀 쉽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중국과 그 이제 인도의 어떤 그 국교 분쟁 문제 이유로 해서 컨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그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뭐 시뮬레이터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 디지털 콘텐츠 쪽에 AR, VR, MR 쪽은 전부 다 다중화 플레이, 비대면에 거의 이제 그 초석이 됐죠. 그런 부분으로 많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MR이 있는데, 실제 뭐 그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컴퓨터로 어느 정도 형성된 현실이라고 보면 되지만,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공간 안에서 이제 구성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혼합현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실제 가상세계하고 CG 융합이 결합돼서,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는 거로 이렇게 베이스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발달 과정에서는 1968년도부터 이 HMD 그 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90년도에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부분이 명명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공군에서 이제 AR 시스템으로 이제 92년도에 이제 시작됐고, 94년도에는 이제 AR 연극, 그다음에 98년도쯤에는 NFR에서 이제 생중계 경기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AR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도 그 시도에서 이제 2020년도 지금 현재 통신사는 지금 그 국내를 기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AR 사업을 이제 확장하는 이제 기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00년도에는 AR 툴킷이라는 게 나왔고, 2014년도 이제 구글 글라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는 이제 포켓몬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프라인 게임처럼 온라인 게임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증강현실 부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MS 홀로렌즈가 이제 출시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17년도에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애플의 AR 킷이라든가 구글의 AR 코어라든가 등등이 나왔고, 통신 3사가 현재 2020년도에는 이제 기점으로 해서 거의 그 비즈니스를 AR 사업 확장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가상현실 올해 이제 그 출시된 이제 10월 달이죠. 곧 한 4, 5주 전에 이제 3주 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오큘러스 2라는 게 이제 나왔었고, 지금 이제 거의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299불이라는 게 이제 시작되면서 대중화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 초에 이제 코로나라는 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그 필요한 요소들이 이제 비대면, 어느 교육기관이나 어떤 이제 회의라든가 등등에 있어서는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겨보면은 이제 확장현실 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차세대 그 모바일 컴퓨팅 기술인데 AR과 VR, 뭐 VR과 AR 등등이 확장되는 이제 그런 확장현실 기반으로 해서 기기와 인간이 상호작용한다는 용어로 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만 머무르던 시대를 벗어나 디지털 세상이 실제 세상과 섞인다면 어떨까요? 다소 생소한 개념인 MR에 대해 알아볼까요? Mixed Reality, 즉 혼합 현실인 MR은 VR과 AR의 장단점을 합친 기술입니다. 먼저 VR과 AR에서 어떤 요소들을 가져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VR, 즉 가상현실은 사용자의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고 100%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AR은 실제 세계에 디지털 콘텐츠를 덮어 씌운 증강된 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AR을 하자니 몰입도가 떨어지고 VR을 하자니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안된 기술인 MR. VR처럼 실제 세계가 차단되지만 완전히 현실 세계를 차단하지 않고 AR처럼 디지털 콘텐츠들이 현실에 겹쳐지지만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영상을 보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있습니다.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를 선보이며 MR 기술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단순히 도형이나 만들어진 이미지가 현실 세계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공간과 사물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가상의 3D 홀로그램이 덧입혀 보여진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상만 했던 미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MR, 계속해서 발전하는 리얼리티가 기대됩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제 LG나 통신 3사 등등이 이제 AR에 대한 부분 비중이 많고 올 이제 9월, 10월쯤에는 지금 이제 AR 애니얼이라는 이제 글라스를 쓰기도 했고 지금 현재 해외 진출이나 콘서트 쪽은 다 비대면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플레이가 될 수 있고 여러 명이 VR을 쓰거나 PC라든가 뭐 폰이라든가 등등을 같이 코어해서 같이 연계해서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두면 될 것 같고 5G 네트워크의 실감 쪽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비교해서 보실 건 뭐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서비스를 많이 이제 핵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가 이제 가장 강점을 둘 곳은 응용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와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그다음에 실감 콘텐츠, 스마트 공장 등등의 이제 시장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인터페이스로는 이제 뭐 IoT, 뭐 자율주행, 헬스케어, 로보틱스, 스마트 팩토링, 스마트 C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5G 네트워크인데 6G가 곧 다가오겠죠. 여러분들은 응용 기술에서 많이 관점을 좀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VR과 AR 시장에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인력 수급 급증하고 있는데 주로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의 AR, VR 서비스들이 개인화된 것들이 많이 이제 지금 되고 있고요. BTS 콘서트라든가 등등의 이제 비대면 콘서트가 되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5G 상용화에 더 급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땡겨지지 않았나 싶고 엔터테인먼트, 관광, 스포츠, 안전훈련, 몰입형 교육, 가상 쇼핑 등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비대면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좀 더 앞당겨졌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응답자 수로 이제 조회한 것이 보면 83%가 앞으로 디지털 시대가 더 전환될 것이다.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가 전환됐을 때 긍정적 영향이 미친다라는 게 80%입니다. 부정적인 게 한 20%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평균적으로 10% 이내라고 하면은 이 시대에 대한 수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향후에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대면 코로나로 이해해서 이제 코로나가 거의 3년을 앞당기고 왔습니다.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AR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이라든가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화두가 되고 있죠. 집에서 가장 컨텐츠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넷플릭스 쪽이나 아니면 뭐 웨이브인가요? 웨이브, 그 다음에 등등의 뭐 그 인터넷 서비스, 요즘 유튜브가 또 활약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언택트 서비스로 해서 소비자가 각광받고 있는 게 지금 기대감들이 완전 퀀텀 점프를 했다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AR, VR 쪽에 그 다음에 실감 콘텐츠 쪽에서는 시공간이 이제는 필요 없이 물리적 요소로 해서 인간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게 뭐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대면 얼굴을 그리고 보고 해야 될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그 네트워크를 통순신으로 해서 화상회의라든가 웹이라든가 화상 서비스로 통해 가지고 많이 가겠죠. 그 다음에 올해 정부에서는 1,900억을 투입해서 실감 콘텐츠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또 영상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이 됐는데요. 이 여기 비대면의 내용에 거리가 있어서는 그 답답함을 혼합현실 극복하기 위해 통해서 가상현실 공연을 VR과 증강현실 이제 비대면의 AR, 이 둘이 시도를 합쳐진 이제 하기 혼합현실을 시작했고 활용한 내년부터는 다양한 또 이런 콘텐츠가 부분에 있어서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느 임주영 정도 기자가 그 취재했습니다. 구분 형성이 되겠죠. 지난해 빌보드 무대에 오른 미국 팝 가수 마돈나. 그런데 함께 춤을 추던 무용수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미리 만들어진 일종의 홀로그램 영상. 실제 인물과 똑같이 제작된 3D 영상을 현실에 구현한 이른바 혼합현실 기술입니다. 국내에서도 리얼리티 이 기술을 스튜디오라는 걸 이용한 통해 콘텐츠 가지고 제작이 활발해졌습니다. 촬영지가 또 한 통신사의 국내에서도 한 세네 혼합현실 군데 지금 스튜디오. 시도되고 있고요. 기자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봤습니다. 실제 이제 배경의 저런 촬영을 카메라가 기자를 360도로 촬영합니다. 360도로 캡처하더니 3D 가상인물을 만들어냅니다. 저런 걸 만들어 놓는 이유는 화면으로 본 실시간으로 가상인물은 빨리 실제 촬영할 기자 수 있고 모습과 빨리 피드백을 할 수 있고 불가능할 개체 수를 정도입니다.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로는 돌아보시겠어요? 상당히 그럴까요? 효율적이죠. 크기 조절은 같은 물론 인물인데.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어 공연이나 교육 등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5G 기술과 만나면 끊김없이 원격 업무도 가능합니다. 영화 킹스맨에 나오는 것처럼 테이블에서 원격에 있는 친구와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상의 공간에서 셀럽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세계 혼합현실 시장은 한 해 6,8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2022년엔 2조 원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대가 본격화하면 혼합현실 기술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중이 동시에 들어와서 사용을 해야 이제 즐겨야 이제 킬러 콘텐츠가 되는데 이제 바로 그런 게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이제 보여주게 된 거죠. VR이나 AR은 초기 폭발적인 관심에 비해 대중화 속도는 더뎠는데요. 이 혼합현실은 이용자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지가 시장 확대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헬스케어 쪽이고, 그 다음에 게임 쪽이고, 유통 서비스, 그 다음에 금융, 계약, 전자계약 쪽으로 많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쪽. 제가 순서 없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헬스케어가 뭐냐면 비대면 쪽이니까, 이제 이제 공용 장소로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에서 홈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홈 헬스케어 쪽에 많이 좀 시장이 확산되고 있고요. 게임 쪽도 콘솔 쪽도 많이 시장이 확산되고 있고,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등등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쪽으로도 이제 실시간 영상과 소통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인 맞춤형으로 해갖고 유통을 핵심 경쟁력으로 또 부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 쪽은 이제 오픈 뱅킹, 그래서 카카오 뱅킹이라든가 핀테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은행을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앱을 다운받아서 거래하고 대출받고 투자하고 또 이익을 남기고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교육이 지금 비대면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게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해서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심층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점점 교육의 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약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전자계약이 요즘은 대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방문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VR 마이카, 그다음에 이제 오차 없는 AR 설계, 그다음에 VR 제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링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시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앞서 더 보셨듯 정부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5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합니다. 법령에 가로막혀서 시판이 어려웠던 스마트 안경 상용화의 길이 열리고 임시로 네, 비대면 허용된 의료라든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도 그다음에 AR 범인 기술이 검거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AR, VR 이어서 적용이 이수복 나는데 기자입니다.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든 그 2014년 미국에서 처음 시판된 스마트 안경입니다. 세상을 바꿀 혁신이란 찬사가 무색하게 세상에 나온 지 6년이 지났지만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증강현실, 즉 AR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영상 촬영이 필요한데 영상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VR, AR 규제 혁신 로드맵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CCTV 등 고정형 영상기기로 한정한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스마트 안경과 같은 착용형 AR 기기를 포함하는 법령을 정비해 시판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AR 글래스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과 분쟁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사생활 침해 예방 등을 고려한 이동형 영상 촬영기기의 허용 장소, 촬영 사실 표시 방법 등 합리적 활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VR과 AR 산업을 국내 핵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공통과제를 비롯해 의료와 교통, 치안 등 6개 분야 35개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에 재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임시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에도 AR 기술을 도입할 전망입니다.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과 유학생에게 AR 기술 기반 진료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경찰 치안 업무에도 AR 기술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와 수배자 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생활 등 인권 침해 및 오남용 방지 대책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AR 기기를 활용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VR과 AR 콘텐츠의 게임 분류 기준을 완화하고 콘텐츠 특성에 맞게 영상 등급 분류 체계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영상만 VR 영화로 허용했던 기존 지침도 여러 등급의 영화도 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콘텐츠의 다양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국가에서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관련된 것도 홀로렌즈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착된 고글을 이 착용하고 부분도 팔과 보시면 손을 이제 이리저리 거의 스마트 움직입니다. 팩토링 쪽인데 눈앞에는 실제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다른 산업에 가상의 형상들이 나타나며 사용하는 내용으로 손가락으로 제어하거나 소개해드리고요. 원하는 주로 곳으로 공장의 옮길 수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이 모든 게 어떤 MR이라 불리는 설명법이라든가 혼합 현실 조작법이라든가 기술 덕에 가능한 등등을 일입니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존의 부분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에다 다음으로 또 실시간 넘어가도록 위치 하겠습니다. 기반이 더해진 신흥 시장이 지금 가장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그다음에 베트남, 신남방 시장은 이제 인도네시아 쪽인데, 인도 쪽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컨텐츠 쪽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컬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PC, 콘솔, 모바일, 그다음에 슈팅 게임 등등으로 해서 중동 지역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승패를 가르는 것이 가장 비즈니스의 이제 문화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정보 전략에서 자산 취급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신흥 시장에서 시장 정보에서 다른 조직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시장 정보에서 폭넓은 정보 관리 방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통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네, 아이돌 그룹이 세계 최초로 그룹이 가상현실 이제 기술을 공연에 이용한 관련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오프라인 공연이 불가한 상황에서 온라인 콘서트가 인기를 끌자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3D 기술을 접목시키기 시작한 건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보시죠. 이루라 기자입니다.
입체적인 부분도 3D 있고요. 디지털 기록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이지라고 해서 이제는 그 VR 쪽으로 해서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lcome to Engage. Engage is a virtual reality corporate training and education platform that allows you to hold events, meetings, 그래서 and 여러분들이 classes 지금 생각하는 and to 부분을 create, record, and 이제 publish 가상 your own 현실로 content. 집에서 Just like 교육을 this 받을 수 example 있고 할 수 lecture 있다는 from 게 Oxford University. 가장 But instead 장점인 of 것 같습니다. hitting and knocking bits out of the first brick it encounters, it can knock energy out of maybe the third brick 자, it encounters. 이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신남방, 북남방 중동 진출에서 가장 컨텐츠에서 지금 VR 쪽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영국에서 지금 상당히 직상장이 돼 있고 이 컨텐츠로 해서 한 100억 정도를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둔다면 비대면에 관련해서 이 온라인 게임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의 컨텐츠를 비중을 두시면 좋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